시각 뉴스입니다. 의대 증원 중단 가처분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가운데 의료계는 대법원에 재항고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오늘 법원 결정과 관련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대세론이 나오던 추미애 당선인을 꺾고 22대 첫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이른바 명심 논란에 역풍이 불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오동훈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늘 열립니다. 공수처가 수사 중인 최상병 수사 외압 의혹과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이 쟁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계열사를 동원해 수십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구속을 피했습니다. 법원은 지금 단계에서 이 회장을 구속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이 음주뺑소니 의혹을 받는 가수 김호중 씨의 자택과 소속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의 차량에서 사라진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적의 10대 소년이 면허도 없이 고속도로에서 차를 몰다 차량 2대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여파로 승용차에서 불이 나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의대 증원 중단 가처분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과 관련해 의료계가 오늘 구체적인 입장과 대응 방안을 밝힐 예정입니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오늘 구체적인 입장이 나올 것이라며 의대 정원 확대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던 것에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의대 비대위도 주말을 전후해 의대 교수들이 학교별로 회의를 한 뒤 다음 주 목요일 전체 총회를 열어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법원이 의대 증원과 관련해 의료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데 대해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대국민 담화를 진행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며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조속한 복귀를 당부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직 본안 소송이 남아 있습니다만 오늘 결정으로 정부가 추진해온 의대 증원과 의료 개혁이 큰 고비를 넘어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사법부의 현명한 결정에 힘입어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대학 입시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습니다. 회삿돈 수십억 원을 빼돌리거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구속을 면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이 전 회장이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고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 진행 경과를 보면 지금 단계에서 이 전 회장을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이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의 음주운전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어제 저녁 김 씨의 자택과 소속사 등의 수사관들을 보내 김 씨 혐의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압수한 증거들을 토대로 김 씨가 사고를 내기 전 술을 마신 게 맞는지 또 증거인멸을 지시한 정황이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오동훈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이번 청문회에선 공수처가 수사하는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이에 관한 오 후보자의 입장이 쟁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이 밖에 오 후보자가 배우자를 법무법인 운전기사로 채용해 급여를 받게 하거나 딸이 20살 때 어머니 소유의 땅을 4억여 원에 매입하는 등 편법 탈세 의혹을 둘러싼 도덕성 논란이 예상됩니다. 네, 오늘 새벽 0시 20분쯤 평택 제천고속도로 서평택 분기점 방면 청북 나들목 근처에서 러시아 국적의 10대 소년이 몰던 승용차가 앞서가던 화물차 2대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사고 여파로 승용차에서 불이 나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운전자는 러시아 국적의 10대 남성으로 면허도 없이 가족 명의 차량을 몰고 고속도로를 달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석 의원이 추미애 당선인을 누르고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우 의원은 민심을 반영해 나가는 국회의장이 되겠다며
대통령 거부권도 제한적으로 사용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손유정 기자입니다. 애초 6선 추미애 당선인이 우세할 거란 대세론을 뒤엎고 과반 득표로 의장 후보로 선출된 주인공은 5선 우원식 의원이었습니다. 우원식 후보가 제적의원 과반수 이상을 득표하였기에 더불어민주당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직 국회 본회의 표결 절차가 남았지만 우 의원이 원내 일당인 민주당 경선을 통과하면서 국가의전 서열 2위 국회의장으로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우 의원은 경선 과정에서 친명계라는 점을 강조했지만 당내에선 고 김근태 의원의 측근, 이른바 GT계로 분류됩니다. GT계가 주축이 된 민주평화국민연대와 86 운동권 출신들의 더 좋은 미래에서 활동했고 기업 원청, 하청 문제를 다루는 당내 을지로위원회 초대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원내대표와 예결위원장 등을 역임해 원내 경험도 풍부하다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우 의원은 단순한 사회자 역할을 넘어 민심을 반영하는 의장이 되겠다며 21대와는 다른 국회가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복되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두고도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일이라며 아주 제한적으로 행사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에게 옳은가 옳지 않은가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22대 국회 전반기를 잘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앞의 국회와는 완전히 다른 국회가 될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우 의원의 당선을 당심으로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평가했습니다. 당심이 추미애 후보한테 있다는 분석이 많았는데 결과가 다르게 나온 이유를 어떻게 보세요? 당선자들의 판단이기 때문에 그게 당심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회 부의장 후보로는 이기 을지로위원장 출신이자 친명계로 분류되는 4선의 이하경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최다선 연장자 우선이라는 국회의장 선출 관례를 깨고 이례적으로 치열한 경쟁이 펼쳐졌던 민주당 국회의장 경선. 그 결과도 대이변이라 불릴 만큼 이례적이란 평가를 받고 있어 경선 후유증이 남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전당대회 등판설에 당내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전 위원장 측근으로 꼽히는 인사의 입에서 민심이 원하면 등판할 수 있다는 언급이 나왔는데 총선 책임론을 부각하는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한동훈 체제에서 사무총장을 지낸 장동혁 의원은 민심이 부를 때 거부할 수 없는 게 정치라며 한 전 위원장의 당대표 출마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도 저는 민심이고요. 또 잠시 멈추게 하는 것도 아니면 또 다시 나가게 하는 것도 저는 민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총선 당시 여당이 내세운 2조 심판론이 패인이란 지적엔 결과론적 해석이라며 한 전 위원장 책임론을 반박했습니다. 물론 한동훈 등판설에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는 인사들도 적지 않습니다. 연일 한동훈 저격 발언을 쏟아내는 홍준표 대구시장은 총선을 말아먹은 인물에게 기대겠다는 당이 미래가 있겠느냐고 날을 세웠습니다. 총선 참패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인사가 곧바로 당권 도전에 나서는 건 비상식적이란 시각입니다. 지금까지 정치 문법으로 보면은 한번 그렇게 총선을 전체를 지휘하신 분이 아주 큰 패배를 했다면 어느 정도 성찰의 시간을 가진 다음에 나오시는 게 맞죠. 전당대회 유력 주자로 꼽히는 인물들은 몸풀기에 나섰습니다. 나경원 당선인은 황우여 비대위가 총 출동한 가운데 정책 간담회를 열었고 윤상현 의원은 당 쇄신을 위한 연속 세미나를 이어갔습니다. 이들은 한 전 위원장의 당권 도전은 본인 판단이란 원론적인 견해를 내비쳤지만 각각 당심과 보수의 가치를 언급하는 등 견제구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출마를 원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출마를 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결국 당원들이 판단하시는 것 아닐까. 정치하는 건 자유의지에 의한 거죠. 그러나 어떤 이재명의 민당하고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는 책임지는 보수, 책임을 질 줄 아는 그런 정당이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무성한 출마설 속에서도 한동훈 전 위원장은 침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공공장소 목격담도 의도적인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데 전당대회 시점과 방식이 결정되면 한 전 위원장이 입장을 밝힐 거란 관측도 제기됩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의대 정원 증원을 멈춰달라며 의료계가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에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항고심 결정을 앞두고 정부가 제출한 의대 증원 근거 자료들의 부실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요. 이대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0일 보건복지부가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결정을 앞두고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한 자료는 모두 47건. 부실 자료 논란 이후 재판부 요청에 따른 겁니다. 별도 참고 자료 2건도 함께 냈습니다. 2,000명 증원 발표 직전 열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 결과 등이 포함됐습니다. 의료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재판부에 제출되지 않은 회의록도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참여한 의료현안 협의체의 경우 회의록 없이 보도자료 모음만 냈고 의대 2,000명 증원분을 분배한 교육부 산하 의대정원 배정위원회 회의록은 빠졌습니다. 나머지 회의체는 이제 그에 이르는 법적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속기록은 그 범위 있는 범위 내에서는 제출을 할 것이고요. 뭐 없는 것은 없는 대로 그렇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를 다 제출하겠다. 대신 정부 측에 유리한 거점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문과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했던 시민단체들의 성명 보도 자료는 포함됐습니다. 정부가 의대 증원 근거 연구 자료라며 제출한 자료는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정작 해당 연구 당사자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증원 규모보다 적어야 한다거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기 때문입니다. 10,000명 2035년을 목표로 했다고 하면 차라리 1,000명씩 한 10년 이렇게 가면은 훨씬 더 속도 조절이 되지 않을까. 이런 논란에도 재판부는 정부 손을 들어줬습니다. 일부 미비하거나 부적절한 상황이 엿보이기는 하나 정부가 일정 수준의 연구와 조사, 논의를 지속해왔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현재 증원 규모가 과하다면 향후 조정될 수 있다는 정부의 입장도 고려됐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이다운입니다. 뺑소니 의혹을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에 대해 경찰이 소속사와 자택 등에서 자료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음주 측정을 피하려 한 정황뿐 아니라 차량 블랙박스까지 사라진 상태라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표정우 기자입니다. 경찰 수사관들이 분주히 움직이며 건물을 샅샅이 뒤집니다.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의 소속사입니다. 1시간 반이 지난 시점에서야 경찰의 압수수색은 끝났습니다. 어디 사무실 위주로 좀 보셨는지, 과연 어떤 증거물도 보고 있는지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뺑소니 사고를 냈을 것으로 보고 증거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범죄를 입증할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도 김 씨 차량에서 사라진 상황으로 경찰은 김 씨의 매니저가 없앴다는 진술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번 강제 수사를 통해 김 씨가 소속사와 함께 증거인멸을 지시한 건 아닌지 확인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사고가 발생한 바로 다음 날 새벽엔 김 씨가 음주 측정을 피하려 한 정황까지 드러났습니다. 김 씨의 옷을 입은 또 다른 매니저가 경찰서를 찾아 거짓 자수했기 때문인데 당시 경찰은 김 씨가 사고 차량의 소유주인 걸 파악하고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고 김 씨 집으로 수사관들을 보냈지만 만날 수 없었습니다. 김 씨는 사고가 발생한 지 2시간 반쯤이 지난 시점에 이미 사고 현장에서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이곳에서 매니저를 만나 서로 옷을 바꿔 입은 뒤 김 씨는 집으로 가지 않고 그 길로 경기도의 호텔로 이동했습니다. 김 씨의 소속사는 김 씨가 전혀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였다며 사고 당시 공황 증세가 와 현장을 떠난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 씨의 접촉사고로 부상을 입은 택시기사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김 씨는 도주치상 혐의로 입건된 상황입니다. 경찰은 김 씨가 어떤 이유에서 뺑소니한 건지 정확한 경위를 파악할 예정입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가수 김호중 씨의 소속사 측은 아직 인정된 혐의는 하나도 없지 않느냐며 예정된 공연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조건 없는 응원을 보내는 팬들과 또 대중 사이의 온도차도 커서 김 씨의 공연을 둘러싼 논란은 앞으로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김호중 씨는 지난달 20일부터 소속사가 주최하는 전국 순회 공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 직후인 지난 11일과 12일에도 무대에 올랐는데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초까지 창원과 김천에서의 순회 공연도 잡혀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23일부터는 해외 유명 클래식 아티스트들과의 오케스트라 공연도 계획돼 있습니다. 뺑소니 사건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지만 일단 소속사는 모든 공연을 그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김 씨 소속사 측은 팬들과의 약속인 만큼 공연은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인정된 혐의는 단 한 가지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오케스트라 공연 주최 측인 KBS는 공연 주관사에 대체 출연자 섭외를 요청했고 기존 계획대로 공연할 경우 주최 명칭과 로고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팬카페에는 응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팬들은 이해가 된다, 살다 보면 그럴 수 있다며 김 씨를 옹호했고 음원 사이트 스트리밍과 인기 차트 투표를 인증하는 글도 종일 이어졌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무분별한 감싸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변질된 코어 팬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외연을 확장을 못 시키고 일반 대중한테 부정적인 브랜드 가치를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티스트도 착각에 빠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대중과 팬들의 온도 차이가 뚜렷한 상황. 김 씨의 공연을 둘러싼 논란은 더 확대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계열사를 동원해서 수십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구속을 피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이 전 회장을 구속할 필요가 없다며 경찰이 청구한 영장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백종규 기자입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들어섭니다. 이 전 회장은 구속 달림길에 선 심경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고개 숙여 인사했지만 별다른 답을 하진 않았습니다. 출소 2년 7개월 만에 다시 수감되실 상황인데 혹시 심경은 어떠신지? 허위 급여 지급하고 빼돌려서 수십억 비자금 조성했다는 혐의 인정하십니까? 2년 7개월여 만에 또다시 수감될 위기에 놓였던 이 전 회장은 하지만 구속을 피하게 됐습니다. 법원은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고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 진행 경과를 보면 지금 단계에서는 이 전 회장을 구속할 필요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 전 회장은 그룹 임원들을 다른 계열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꾸며 급여를 이중 지급한 뒤 돌려받는 식으로 20억 원 넘는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개인 소유 골프 연습장 공사비 8억여 원을 그룹 소유 골프장이 대신 내도록 하고 계열사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습니다. 앞서 이 전 회장은 지난 2011년에도 회사 돈 400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풀려나 7년 동안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으면서도 음주와 흡연을 일삼았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이른바 황제 보석 논란이 일었습니다. 결국 지난 2018년 다시 구속돼 징역 3년을 확정받고 2021년 10월 만기 출소한 뒤 지난해 광복절 특별사면에서 복권됐습니다.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또다시 수사선상에 오른 이 전 회장은 범행을 저지른 건 자신이 아닌 그룹 경영을 총괄했던 김기유 전 경영협의회 의장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등으로 확보한 증거를 통해 수사해왔고 이 전 회장의 구속 필요성을 판단해 영장을 신청했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김 전 의장도 관련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경제일정 살펴보겠습니다. 통계청이 4월 고용 동향을 발표합니다. 3년여 만에 최소였던 취업자 수 증가폭이 반등할지 주목되는데요. 17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던 청년층 취업자 수도 반등의 기반을 마련했을지 관심입니다. 관련 소식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부가 5월 경제 동향을 발표합니다. 최근 물가와 경기 회복 흐름까지 현재 우리 경제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을 내놓습니다. 정부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식업계 소상공인들과 만났습니다. 소상공인 고충을 살피고 물가 안정을 위한 의견 수렴에도 나섰습니다. 일본이 슈퍼 엔저 현상을 등에 업고 값싼 철강 제품을 수출하면서 우리나라 철강 품목에 대한 타격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철강업계와 만나 대응 방안을 찾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업계 반발로 연기한 이른바 플랫폼법 제정에 다시 시동을 걸었습니다. 국회 통과 기로에 서 있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가맹사업법 개정안. 가맹점주단체 등록제를 도입하고 등록된 점주단체가 요청하면 가맹본부가 협의에 응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오는 29일 21대 국회 임기 만료를 앞두고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 통과를 다짐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협상과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YTN에 출연한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지나친 협의 요청을 규율할 수단이 없어서 결국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며 점주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필수 품목 과다 지정을 해결하기 위한 협의제부터 시행한 뒤 제도를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협의 요청이 과도하고 빈번하게 이루어져서 가맹본부에게 부담이 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에 갈등이 생길 수 있고 또 가맹점주 단체 간에도 갈등이 있어서 결국 그 관련 산업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어깨 반발로 추진이 연기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에 대해서는 플랫폼의 반칙 행위를 신속하게 규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구글의 경쟁사 게임 앱 출시 방해건의 경우 제재에 5년 4개월, 카카오 모빌리티의 자사 가맹 택시 우대건은 제재에 3년 넘게 걸리는 동안 시장 독과점은 이미 굳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업계 우려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고 말해 다양한 규율 방식을 검토하고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업계가 특히 우려하는 사전 지정 방식에 대해서도 열린 자세로 대안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한 위원장은 플랫폼 불공정 행위에 대한 대응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유튜브의 유튜브 뮤직 끼워 팔기에 대한 조사를 상반기 마무리하고 쿠팡의 자사 브랜드 제품 우대, 카카오의 경쟁사 택시 호출 차단 의혹도 신속하게 심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골프장에서 홀인원을 하면 수백만 원을 준다는 유료 멤버십에 가입을 했다가 몇 달 넘게 상금을 받지 못했다는 소비자 민원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멤버십 상품은 보험과 같은 금융상품이 아니라서 피해 해결이 쉽지 않은 만큼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5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7월 L 골프 플랫폼 업체의 홀인원 멤버십에 가입했습니다. 6개월 구독료로 36,500원을 내면 홀인원 상금으로 최대 300만 원을 주는 상품입니다. 한 달 뒤 홀인원에 성공한 A씨가 업체 측에 증거 자료를 제출하고 상금 지급을 신청했지만 지금까지 감감무소식입니다. 작년 연말부터 계속 전화를 해봤는데 통화 연결이 안 되고 6개월이 지나기 때문에 재가입하라는 또 광고만 오더라고요. 홀인원을 하면 동반자들에게 식사 대접과 선물을 해야 하고 다음 라운딩 비용 등으로도 목돈이 들다 보니 A씨처럼 멤버십 상품에 가입하는 소비자들이 많은데 피해도 덩달아 증가 추세입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홀인원 상금 미지급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지난해 66건으로 2년 사이 13배 급증했습니다. 신청 사유를 살펴봤더니 10건 가운데 9건 이상이 상금을 주지 않는 등의 계약 불이행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상금 지급을 요청했더니 업체와 연락이 끊겼다거나 심사 등을 이유로 지급을 미루고 있다는 내용이 주를 이뤘습니다. 특히 최근 3년 동안 접수된 소비자 민원 가운데 절반 이상이 L 업체 관련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제는 멤버십 상품은 보험과 같은 금융상품이 아니다 보니 금융당국의 관리 밖에 있다는 점입니다.
홀인원 멤버십 상품은 일반 서비스 상품이기 때문에 상금 미지급 등과 같은 소비자 피해가 발생해도 이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곳이 없어 소비자 보호 사각지대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값싼 구독료나 횟수 무제한 상금 지급 등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약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L 업체 측은 멤버십 가입자 8만여 명 가운데 20%가 홀인원 상금 지급을 신청하면서 자금이 소진돼 지난해 말부터 서비스가 중단된 상태라면서 심사를 거쳐 순차적으로 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사건 사고 한 줄 뉴스입니다. 현재 경찰관이 자녀가 다니는 중학교를 찾아가 담임교사를 협박한 혐의로 고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자녀의 생활지도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던 담임교사를 찾아가 자신의 직을 걸고 가만두지 않겠다는 등의 협박성 발언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으로 만든 짜깁기 영상을 제작한 남성이 경찰 소환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달 서울 신림동에서 배달 노동자를 치어 숨지게 한 20대 남성 A씨가 사고 당시 마약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달 4일 강원도 강릉의 주택에서 숨진 8살 어린이가 학대와 유기, 방임을 당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경찰은 아동의 부모를 포함해 모두 3명을 구속했습니다. 빗독촉을 받자 동거녀를 살해하고 차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20대 남성이 징역 2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 남편을 폭행해 숨지게 한 전처와 그 딸이 금전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파악한 경찰이 상해치사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 A씨와 딸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경찰이 인천에 있는 교회에서 고등학생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50대 여성 신도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동료 간호사의 홈카메라에 무단으로 접속하고 이 사실이 적발되자 증거가 담긴 휴대전화까지 망가뜨린 40대 수의사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총격을 당한 피초 슬로바키아 총리가 여전히 위중하지만 의식이 있고 대화도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70대 남성이 정치적인 이유에서 저지른 범행으로 조사가 됐는데 슬로바키아 정부는 야당과 언론에 책임을 돌리고 나섰습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피초 슬로바키아 총리를 저격한 범인은 71살의 남성이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체포한 총격범을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하고 부인도 체포했습니다. Ale tak toto aj mňa prekvapilo, že toto spravili, lebo to by neviem, muselo mu preknúť alebo niečo iné, lebo ináč ako slušný človek, však 40 rokov sa poznáme. 총격범은 피초 총리의 정책에 반대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고위공직자 부패 담당 특별검사 폐지 추진, 공영방송 장악 시도, 우크라이나 지원 중단 등을 거론했습니다. 하지만 배후는 없고 단독 범행으로 파악됐습니다. 피초 총리의 오른팔 펠레그리니 대통령 당선자는 사회적 대립이 심각하다며 정치권의 자성을 촉구했습니다. We have to ask the people not to fight against each other only because they have other political view or something like that. 정작 정부는 야당과 언론에 사건의 책임을 돌리고 나섰습니다. 정부의 비판적인 보도가 이번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했다는 겁니다. A boli to informácie, ktoré ste vy v poslednej dobe prezentovali. To, ako ste ich prezentovali, na to myslím, že každý z vás má zrkadlo. 피초 총리의 상태는 안정적이며 짧은 대화도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할 수는 없는 상태라 당분간 중환자실에서 치료가 계속될 예정입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아랍연맹 회원국 정상들이 가자 전쟁 해법을 찾기 위해 모인 자리에서 이스라엘이 휴전 노력을 회피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아랍 정상들은 유엔 평화유지군 파견을 촉구하는 마나마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황보선 기자입니다. 아랍연맹 22개 회원국 정상들이 한데 모였습니다. 7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는 가자 전쟁을 어떻게 끝내고 평화를 정착시킬지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태도에 큰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휴전과 인질 석방을 중재해온 이집트의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휴전을 계속 회피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وجدنا إسرائيل
مستمرة في التهرب من مسؤولياتها والمراوغة حول الجهود المبذولة لوقف إطلاق النار.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도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라파 검문소를 점령하고 침략하는 방식으로 휴전안에 응답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번 회의 의장을 맡은 바레인 국왕은 중동 평화를 위한 국제회의를 개최하고 팔레스타인을 유엔 회원국으로 인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إلى جانب دعم الاعتراف الكامل بدولة فلسطين وقبول عضويتها في الأمم المتحدة. 정상들은 마나마 선언의 회의 결과를 담아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각각 독립국가로 병존하는 이른바 두국가 해법이 실현될 때까지 팔레스타인 영토에 유엔 평화의지군을 파견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YTN 황보선입니다. 네, 오늘도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동안 다소 덥겠습니다. 하지만 아침까지는 서늘함이 감돌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신미림 캐스터. 네, 기상센터입니다. 네,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오른다고요? 네, 낮 동안 강한 볕이 내리쬐며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출근 시간인 지금은 대체로 서늘함이 감돌고 있지만 한낮에는 서울이 25도, 대구 28도까지 오르는 등 다소 덥게 느껴질 수 있겠는데요. 다만 그만큼 일교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옷차림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부터 살펴보면 현재 서울 기온은 11.1도, 대전은 13.8도, 광주는 13.2도, 대구는 10.2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4도에서 6도가량이 높겠는데요. 서울이 25도, 대전이 26도, 대구는 28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네, 오늘도 전국적으로 쾌청하다고요? 네, 오늘도 미세먼지 걱정 없이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아침까지 중부와 호남 곳곳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동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또 낮 동안 전국적으로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고요. 오존 농도까지 짙게 나타나겠는데요. 야외 활동 시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이번 주말 날씨도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네, 다가오는 주말과 휴일에도 맑고 파란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기온도 계속 오름세를 보이면서 낮 동안 여름처럼 더워지겠는데요. 내일 서울 낮 기온은 26도, 모레는 28도 선까지 크게 오르겠고요. 대구 등 일부 지역의 경우 휴일 낮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곳도 있겠습니다. 여전히 일교차도 클 것으로 보이니까요. 나들이길 옷차림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명품 가방 수수 논란 뒤에 비공개 행보를 이어오던 김건희 여사가 어제 캄보디아와의 정상외교 무대에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5달 만에 공개 행보인데 아직 관련 의혹을 둘러싼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부담은 여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캄보디아 정상으로 10년 만에 방한한 훈만의 총리와의 회담에서 지난 1997년 재수교 뒤 27년간 확대된 양국의 비약적인 관계 발전을 강조했습니다. 양국 간 교역은 20배 증가했고 한국은 캄보디아의 제2위 투자국이 되었습니다. 만해 총리는 이에 화답해 지난 2022년 윤 대통령의 캄보디아 방문 당시
김건희 여사가 심장 질환을 앓던 아이를 찾고 수술을 지원한 일을 주요한 교류 사례로 꼽았습니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양국은 전 분야에서 포괄적 협력 관계를 발전시키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고 한국 기업만을 위한 특별 경제구역 등 경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상회담과 문서 서명식에 이어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공식 오찬은 총리 내외를 맞아 김 여사도 참석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네덜란드 순방 이후 5달, 153일 만에 공개 일정에 나온 겁니다. 김 여사는 지난달 루마니아 대통령 공식 방한이나 지난 5일 어린이날 행사 때 비공개 일정을 소화하는 등 총선 뒤부터 조금씩 행보를 넓히며 공개 시점을 고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번 정상 오찬에 나온 만큼 앞으로는 순방이나 각종 행사에서 영부인으로서의 역할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다만 5달 비공개 행보의 원인이 됐던 명품 가방 수수 논란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이 검찰 수사 단계로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은 여전히 부담입니다. 김 여사 검찰 소환 가능성이 열려 있는 가운데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둔 파장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운신의 폭을 좁게 만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YTN 권단기입니다.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에 지장이 없도록 인사에 관계없이 법과 원칙대로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총장 패싱 논란에 대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면서도 시기와 관련한 이견이 있었던 점은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첫 출근길에 오른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잘 진행할 것이라며 이원석 검찰총장과 잘 협의해 사안의 실체와 경중에 따라 올바른 판단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긴 지금 단계에서는 어렵지만 제가 업무를 빨리 파악해서 수사에 필요한 충분한 조치들은 취할 생각입니다. 친윤 검사라는 야권의 비판에는 지난 23년간 열심히 검사 생활을 해왔다며 정치권 용어에 동의할 수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번 인사를 대통령실이 주도했다는 의혹을 부정하며 이 총장과도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인사 시기와 관련한 이견이 있었던 점은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총장과는 협의를 다 했습니다. 그러면 시기를 언제 해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그 내용대로 다 받아들여야만 인사를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또 후속 인사를 최대한 서둘러 수사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인사를 함으로써 그 수사가 끝이 났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될 겁니다. 법무부는 고위급 인사 다음 날 중간 간부 공모글을 올리며 속도감 있게 후속 인사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쯤 서울중앙지검 지휘부 등 중간 간부가 임명될 전망인데 이 인사 결과에 따라 향후 수사 방향성을 가를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러시아 국적의 10대 소년이 면허도 없이 고속도로에서 차를 몰다가 차량 2대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안산에서는 70대 여성 운전자가 차량 3대를 들이받고 상가로 돌진해 5명이 다쳤습니다. 밤사이 사고 소식 김태원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차량 앞부분이 녹아내려 엔진룸이 훤히 드러났습니다. 깨져 사라진 차창 안도 모두 새까맣게 타버려 형체를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사고가 난 건 오늘 새벽 0시 20분쯤. 러시아 국적의 10대 A군이 면허도 없이 가족 소유 승용차를 몰고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화물차 2대를 들이받은 겁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사고 여파로 승용차에서 불이 나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A군은 사고 당시 술을 마시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경찰은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50분쯤 안산시 고잔동에서는 70대 여성이 몰던 SUV가 차량 석 대를 들이받고 상가로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모두 5명이 다쳤는데 A씨는 차량이 급발진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대전 유성구 한국과학기술원 실험실에서 불이 나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교직원들과 학생들은 모두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음주운전 차량을 뒤따라가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며 거액을 뜯어낸 일당이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서 10대 청소년들에게 청부 폭행을 의뢰하기도 했습니다. 음주운전 이래저래 더더욱 하면 안 되겠습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늦은 시각 차량 한 대가 인적이 끊긴 거리를 달려갑니다. 막걸리 한 병 반 정도를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상황. 그 뒤를 흰색 SUV 한 대가 슬그머니 따라붙습니다. 잠시 후 흰색 SUV 운전자가 앞서가던 음주 차량을 잡아 세웁니다. 앞차의 튄 돌에 차가 상했다고 억지를 부리다가 느닷없이 몸에서 술 냄새가 난다며 경찰을 부르겠다고 한 겁니다. 아니, 술 먹었나 그래서 처음에는 술 안 먹었다 했지. 그래서 경찰에다 신고한다는 거예요. 나 신고하라 하면서 차를 뺀 거예요. 그냥. 뒤쫓아온 20, 30대들은 나중에 알고 보니 공갈범 일당이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하며 무마 명목의 합의금으로 수백 수천만 원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런 수법에 넘어갈 뻔한 음주운전자는 지난해 8월부터 7달간 확인된 것만 6명입니다. 왜 그분들이 경찰도 아닌데 저를 잡아가는지 막 잡아서 어떻게 하려고 너무 겁이 나가지고. 피해자 중엔 무려 1,800만 원을 내준 사람도 있습니다. 공갈범 일당의 청부를 받은 10대 청소년들에게 집단 폭행까지 당했기 때문입니다. 일단 음주운전 자체가 범죄 행위이기도 하지만 다른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는 만큼 음주운전은 무조건 삼가셔야 하고요. 조사 결과 공갈범 일당은 지적 장애인들에게도 접근해 차명으로 대출받고 수급비를 가로채는 등 1억 원이 넘는 돈을 뜯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이들 15명 가운데 20대 김모 씨 등 주범 5명을 구속해 조만간 송치할 예정입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오늘의 글로벌 픽입니다. 일본 명문대 입시에서 촬영과 통신 기능이 있는 스마트 글라스로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이 적발됐습니다. 웨어러블 기기가 정교해지면서 대입시험 관리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일본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스마트 글라스입니다. 안경처럼 쓰고 동영상과 사진 촬영이 가능합니다. 스마트폰과 연동해 통화를 할 수 있는 제품도 있습니다. つけ心地は普通のメガネとあんまり変わらない。まあちょっと黒縁のメガネと変わらない感じだ。 지난 2월 일본 와세다 대학 입시에서 한 수험생이 스마트 글라스를 이용하다 적발됐습니다. 스마트 글라스를 쓰고 시험 문제를 촬영해 자신의 스마트폰에 전송하고 이를 다시 SNS를 통해 여러 사람에게 전달한 뒤 해답을 알려달라고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수험생에게 연락을 받은 사람 가운데 한 명이 대학 측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수험생은 시험에는 합격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受験生がみんな人生かけて臨む場所なので、やっぱりそういう不正があるっていうのはすごい残念ですし。 부정 행위에 사용된 스마트 글라스는 일반 안경과 구분이 어려운 디자인까지 나오는 등 더욱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テクノロジーが進化してしまうとどうしても防げない部分はあると思いますね。もちろんそれがまた新しい形になってきたりすると、そこはいたちごっこなのかもしれないですけれども。 일본에서는 2022년 1월 우리의 수능과 같은 대입 공통 테스트에서 수험생이 스마트폰으로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려다 적발된 적이 있습니다. 웨어러블 기기의 성능이 발전하면서 부정수법도 진화를 거듭하고 있어 교육당국이 입시 관리에 더욱 골머리를 앓게 됐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러시아의 봄철 대공사로 수세에 몰린 우크라이나가 미국 무기로 러시아 본토를 타격하더라도 이를 묵인할 수 있다고 사실상 시사하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러시아와 확전을 우려했던 서방의 입장이 바뀐 것으로 해석돼 장기화된 전황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정유신 기자입니다. 최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동북부 하르키우주 지역 대공세에 나섰습니다. 이미 10여 곳이 러시아 수중에 넘어가면서 전세는 러시아 쪽으로 기운 모양새입니다. 국가안보회의 서기로 자리를 옮긴 쇼이구 전 러시아 국방장관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모든 작전구역에서 잘 전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идет довольно неплохо. Я надеюсь на то, что и дальше будет
такое же движение созданы для этого определенные резервы. 다급해진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해외 방문 일정을 취소하고 하르키우 국경 수비에 전념하고 있지만 병력과 무기 부족으로 고전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깜짝 방문한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은 추가 지원 발표와 함께 미국산 무기 사용 제한 완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결정은 우크라이나 몫이라고 강조해 본토 타격도 미국이 묵인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But ultimately, Ukraine has to make decisions for itself about how it's going to conduct this war. A war it's conducting in defense of its freedom, of its sovereignty, of its territorial integrity. And we will continue to back Ukraine with the equipment that it needs to succeed, that it needs to win. 앞서 키이우를 방문한 영국의 캐머런 외무장관도 자국산 무기를 러시아 공격에 사용할 수 있다며 비슷한 취지로 언급했습니다. 주요 외신들은 러시아와 확전 가능성을 우려해 우크라이나 무기 사용을 제한해온 서방의 입장 변화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발언은 미국이 지난달 말 신형 에이테크임스 지대지 미사일을 우크라이나 최전선에 제공한 상황에서 나왔습니다. 사거리가 300km에 달하는 만큼 러시아가 점령한 크림반도 깊숙한 곳까지 타격할 수 있어 전황을 뒤집을 수 있는 무기로 평가됩니다. 러시아는 미사일 하나로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평가절하하면서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서방이 국제 분쟁을 키우고 있다며 핵무기 전략부대를 언급하며 직접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антигитлеровской коалиции, участников сопротивления, подпольщиков, партизан, мужество народа Китая, сражавшегося за свою независимость против агрессии милитаристской Японии. 서방의 무기 사용 완화 변화가 3년째 장기화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판도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YTN 정유신입니다. 유사시 한반도 투입 등 대북 억제 임무를 맡은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이 9년 만에 모항인 일본 요코스카 기지를 떠났습니다. 같은 급의 핵 추진 항공모함인 조지 워싱턴함이 올해 하반기에 배치돼 임무를 교대할 예정입니다. 2015년 요코스카에 입항한 레이건함은 중국과 북한에 대응해 주변 해역 경계 임무를 수행했으며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맞서 지난해 10월 부산에 입항하기도 했습니다. 태국이 지난 2022년 대마 합법화 조치를 뒤집어 다시 마약류 지정을 추진하는 데 대해 대마 찬성론자들이 정부에 반대 청원을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보건부에 제출한 청원에서 대마에 대한 적절한 규제는 필요하다면서도 마약류 재지정은 지나친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태국은 지난 2022년 대마를 마약류에서 제외하고 가정 재배도 허용했지만 유흥가를 중심으로 대마 가게와 카페가 퍼지면서 오남용과 범죄 우려가 커졌습니다. 지난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실종됐던 17살 미군 병사 2명의 유해가 70여 년 만에 추가로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미국 국방부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은 현지 시간 15일 한국전쟁 중 실종된 육군 일병 토머스 A. 스미스와 상병 리처드 셀루버의 유해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 모두 실종 당시의 나이는 17살로 경남 진주와 낙동강 전투 이후 실종 처리돼 미 태평양 국립묘지에 마련된 실종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유럽연합 EU 집행위원회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미성년자의 중독을 유발할 수 있다며 디지털 서비스법 위반 여부 공식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집행위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알고리즘이 중독을 일으켜 미성년자의 정신건강에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 집권 자민당의 비자금 스캔들로 기사후미오 내각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가운데 일본인 10명 중 4명꼴로 정권 교체를 바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지통신은 지난 10일에서 13일 응답자 1,258명을 개별 면접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차기 중요한 선거와 관련해 43.9%가 정권 교체를 기대한다고 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픽이었습니다.
site of Bongju Park. 재판을 앞두고 법원 앞에서 생방송을 하던 유튜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가 보복살인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처벌을 원한다는 내용이 적힌 문서를 지녔던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 재판에서 불리한 진술을 막으려고 한 범죄로 보인다는 게 경찰 판단입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경찰서 밖으로 나옵니다. 지난 9일 부산 법원 종합청사 앞에서 유튜브 생방송하던 50대 피해자를 살해한 50대 A씨입니다.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 없습니까? 사회에 무리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언제부터 범행 계획했습니까?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A씨에게 적용했던 살인 혐의 대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범행 당일 상해 사건의 피고인으로 재판 출석을 앞둔 A씨가 해당 사건의 피해자 B씨가 법정에서 불리한 진술이나 행동을 할 거라고 예상해 저지른 보복 범죄라는 겁니다. 살인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지만 보복 살인죄는 징역형이 10년 이상으로 더 무거운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B씨는 습격당할 당시 A씨의 처벌을 원한다는 내용이 담긴 A4 용지 3장 분량의 문서를 지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B씨는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A씨 재판에 찾아가겠다고 예고한 뒤 다음 날 재판이 예정된 법원 앞에서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범행에 쓸 차량도 빌린 점으로 미뤄 계획적인 범행이라고 결론냈습니다. YT의 차상입니다. 기후변화와 각종 병충해로 꿀벌 개체수가 매년 계속 줄어들면서 요즘 양봉농가의 시름이 깊은데요. 꿀벌에겐 생명의 근원과도 같은 로열 젤리를 획기적으로 수확할 수 있는 꿀벌 품종이 개발돼 농가 보급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최명신 기자입니다. 25년째 벌꿀 농사를 짓는 김종복 씨는 요즘 수확철인데도 표정이 그닥 밝지 않습니다. 이상기온과 바이러스 탓에 폐사한 꿀벌이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300여 뚱의 벌을 키우고 있는데 올해는 수확량이 지난해 3분의 1 수준입니다. 꿀을 따면은 3일마다 가면 채취를 해요, 이 아카시아 때는. 근데 지금 오늘 6일 만에 채취를 했는데 여기서 평년 수준을 했을 때 3드럼 정도 나와야 하는데 1드럼 나왔어요. 벌의 운명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불로장생의 영약으로 불리는 로열 젤리입니다. 일벌의 인두선에서 분비되는 유백색의 크림 형태 물질로 꿀벌 유충이 사흘 동안 먹으면 평범한 일벌이 되고 사흘 이상 먹으면 여왕벌로 변신합니다. 육지에서 15km 이상 떨어진 이곳에선 로열 젤리를 만드는 데 특화된 신품종 젤리킹 연구가 한창입니다. 지난 2018년 만들어진 우수계통한 교잡종인데 로열 젤리 평가지표 성분인 10HT 함량이 보통 꿀벌보다 31.3%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벌 한 마리당 꿀을 모으는 양도 젤리킹이 1.7mg 더 많았고 질병 저항성과 관련이 있는 사충 제거 능력도 19%나 높았습니다. 젤리킹이 보급되면 꿀벌이 고품질 로열 젤리를 섭취하게 돼 농가의 생산성 저하 문제 해소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육하는 농가 입장에서는 좋은 로열 젤리를 먹은 일벌들 또는 여왕벌이 좀 더 건강하게 그렇게 자라면서 이제 환경 변화에도 굉장히 적응을 잘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농진청은 연말까지 영광, 통영, 보령 등 전국 4개 지역에 꿀벌 증식장을 구축해 내년부터는 1,300여 마리의 우수 여왕벌을 양봉 현장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건반위의 구도자로 불리는 피아니스트 백건우가 연주 인생 68년 만에 처음으로 모차르트 앨범을 내놓으며 잘 치기보다는 음악 자체를 순수하게 전달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백건우 피아니스트는 어제 오전에 열린 앨범 발매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나이에 따라 악보를 읽는 게 확실히 달라져 모차르트가 굉장히 새로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이전에는 음악 연주회 활동을 해야 한다는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지금은 음악을 하는 것만으로 굉장히 충만한 것 같다며 연주 인생에 대한 소회를 내놨습니다. 백건우 피아니스트는 내일 부천 아트센터를 시작으로 다음 달 21일까지 앨범 발매 기념으로 전국을 돌며 연주를 펼칩니다. 축구대표팀 차기 사령탑 후보 중 한 명으로 거론된 스페인 출신 헤수스 카사스 이라크 축구대표팀 감독이 이라크 잔류를 선택했다는 중동 현지 매체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중동 매체 윈윈은 소식통을 인용해서 카사스 감독은 대한축구협회로부터 공식적인 연락을 받았지만 제안을 거절했다며 이라크 축구협회와 함께 2026년 북중미 월드컵을 향한 여정을 계속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스페인 매체 렐레보는 카사스 감독이 한국 대표팀의 새로운 사령탑 후보 중 한 명인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행을 거절하고 캐나다 대표팀 지휘복을 잡은 제시마시 감독에 이어 카사스 감독마저 이라크 잔류를 선택하면서 5월 초를 목표로 했던 대한축구협회의 감독 선임 작업은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입니다. 축구협회는 오는 27일 6월 A매치 명단을 발표합니다. 프로야구 롯데가 선발 박세웅의 호투를 앞세워 KT를 2대0으로 꺾고 4연패에서 탈출했습니다. 박세웅은 탈삼진 6개를 곁들이며 6이닝을 4피안타 무실점으로 막아 시즌 4승째를 수확했습니다. 잠실에서는 키움이 장단 12안타를 기록한 타선을 앞세워 LG를 6대5로 꺾고 LG 상대로 4연승을 달렸습니다. 한편 KBO 리그는 300만 관중을 돌파했습니다. 5개 구장에 6만 2천여 명이 입장해 역대 두 번째로 빠른 217경기 만에 300만 관중을 넘어섰습니다. 프로축구 K리그 인천과 서울의 경기에서 발생한 인천 서포터스의 물병 투척 사건과 관련해서 프로축구연맹이 상벌위원회를 열고 인천 구단과 서울 백종범 선수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프로축구연맹은 경기장 안전과 질서 유지에 대한 의무 규정 위반을 근거로 인천 구단에 제재금 2천만 원과 홈경기 응원석 폐쇄 5경기의 징계를 부과했습니다. 아울러 경기 종료 뒤 인천 응원석 앞에서 포효한 서울 백종범 골키퍼에게는 관중에 대한 비신사적 행위를 이유로 제재금 700만 원을 결정했습니다. 뉴스타트 3부 잠시 후에 이어집니다.